다음 시행을 할 건데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상자 A에서 공 한 개를 꺼내서 B로 옮기겠습니다. 뒷면이 2분의 1 확률로 뒷면이 나오면 상자 B에서 하나를 꺼내서 상자 A로 넣겠습니다. 6번 반복했을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 후에 처음으로 8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어떻게 하는 얘기지? A 상자, B 상자는 처음에 6개, 6개였잖아. 네. 근데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면 5개, 7개야? 네. 그 다음은 앞면이 나오면 돼, 안 돼? 두 번째 시행에서. 아직. 두 번째 시행만에 8개가 되면 안 되지? 6번째 처음으로 8개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처음에 앞면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뭐 나와야 돼? 뒷면.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면 다시 6개, 6개로 복귀되는 거야? 네. 또 뒷면 나오면. 근데 한 번 시행, 두 번 시행, 세 번 시행, 네 번 시행, 5번 시행, 6번째 시행에는 무조건 몇 개 한다고? 4개, 8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 전 단계에서는 그 전 단계는 누구였을까? 지금 이 녀석은 확정인 거 아니야? 그죠? 이건 확정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무조건 이거는 6개, 6개, 5개, 7개, 4개, 8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번째 시행에서 무조건 뭐 나온다고요? 뒷면. 5번째는. 6번째 시행은 무조건 앞면인가요? 네. 5번째, 6번째는 무조건 앞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달라질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1, 2, 3, 4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 6개, 6개가 그 전 단계에서 7개, 5개였을 수도 있고 5개, 7개였을 수 있을까? 원래 6개, 6개부터 출발해가지고 5개, 7개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7개, 5개, 6개, 6개 또 있나? 5개, 7개였다가 6개, 6개 그럼 이거 겹치는 거야? 아, 네네.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건가?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녀석으로 왔을 때하고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7개, 5개면은 7개, 5개에서 6개, 6개로 되려면 앞이 나왔어야 되나? 이 녀석은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뒷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네. 앞면, 앞면 나오는 상황이네. 그때 처음으로 6번째 시행 만에 처음으로 8이 되는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네. 확률값 구하라는데 이 확률이 뭔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뭐라고? 이게 60분. 그게 64분의 1이야? 이건 뭔데? 똑같이 64분의 뭔가 빼먹은 모양인데? 6개, 6개였다가 4개, 8개였으면 좋겠는데 전 단계는 무조건 5개, 7개 써야 돼. 전 단계는 4개, 8개에서 5개, 7개로 올 수는 없어. 8이 미리 오면 안 돼. A가 8개. 아, 그래. A가 8개까지 가는 경우 상상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처음에는 A가 커졌으니까 뒷면, A가 커졌으니까 뒷면, 앞면, 이것도 64분의 1이에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래, 확률의 값은 64분의 3인 것 같습니다. 경우를 일일이 세가지고 풀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38. 38번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3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졌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앞면은 3번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이구야 분류해야 되겠네. 다 누가 앞면이 3번 나올 때 앞면이 그냥 모든 경우 중에 6건 하지 말고 그냥 세자. 6건을 풀면 더 헷갈릴 것 같다. 자, 이런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항상 연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나? 6번도 항상 항상 연속할 수밖에 없어? 5개. 연속한 게 2개 이상 무조건 있는 거지. 네, 3이랑 4. 앞면이 그렇지. 이때가 앞면이 2개, 그러니까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앞면이 3번 있으면 뒷면은 4번이죠. 앞면 3번, 뒷면 4번 나온 게 몇 가지? 그 확률이 뭐야? 7번 중에 3번은 2분의 1로 앞면은 3번, 2분의 1로 뒷면은 4번. 독립시행 확률이죠? 여기서 제거할 건 뭘 제거해야 돼? 다 따로따로.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제거해야 되지.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어떨 때지? 그 뒷면. 뒷면을 먼저 4개 배열하고 사이에 3개 들어. 5군데, 5군데 중에 3군데 앞면이 들어가면 앞면 3개는 절대 이웃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확률값 빼려고 해. 5군데 중에서 3군데 자리에 H를 위치시키려고 합니다. H가 어딘가에 3군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경우가 5시3입니다. 그런데 HT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7승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완료된 거 맞나요? 두 번째는 7번 중에서 4번, 2분의 1로 4번, 뒷면은 2분의 1로 3번. 앞으로 여기 있는 값들은 무조건 2분의 1 7승이니까 그냥 2분의 1 7승으로 써도 될까?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뭘 빼야 되지? 뒷면이 3개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 앞면이 4군데 들어가면 앞면이 이웃하지 않죠? 그게 뭔데요? 하나에서 4군데 중에 4군데 앞면 뒷면 각각 나올 확률의 값은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뺄 게 없습니다. 앞면이 5개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7C5, 7C6, 7C7 싹 다 2분의 1 7승인가요? 이것만 산수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값들만 계산하면 되겠네? 7C3의 값이 누구야? 7C3의 값은 35? 네. 7C4는? 7C5는? 7C6은? 7C7은? 5C3은? 4C4는? 내신 거 맞나요? 128분의 못하겠다. 79? 89? 89 같아요. 약분이 돼? 이게 7승이면 될까요? 잘 되는. 70 뭐라고? 88이라고? 아, 88이어서 8로 약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풀어야 몇 번이죠? 438. 37번, 3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37번으로 갔습니다. 37번은 수학, 영어 각각 3시간, 국어, 사회, 과학은 각각 2시간,
배정해서 오른쪽 표와 같이 3일 동안 12시간의 시간표를 임의로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요일에 같은 과목은 2시간 이상 배치하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만들었을 때 월, 수, 금 모두 1교시가 수학 또는 영어일 홍일학과에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은 상황에 대한 설명인지 조건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겠다. 이건 조건 방률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확률로 풀어야 되는 거야? 같은 요일에는 같은 과목을 2시간 이상 배치하지 않습니다. 벌써 모두 1교시고 수업도 영어. 일단은 이거는 상황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 수학이랑 영어는 각각 3개 있으니까 여기도 월, 수, 금에 네, 수학들은 한 번씩만 들어가야 돼. 영어도 한 번씩만 들어가야 돼. 이제 문제는 국어, 사회, 과학이 있는데 2개씩 있다며. 네. 국어를 제일 처음에 집어넣는다면 수학은 선택의 없이 그냥 한 개씩만 들어가는 거잖아. 네. 수학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 영어도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국어를 배치할 때는 이 국어, 사회, 과학 중에 한 과목인 국어를 배치할 때는 3군데 중에 2군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국어 먼저 배치했어. 그러면 사회를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하지? 사회는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 안 될걸? 그러면 과학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과학에서 문제 발생하잖아. 사회는 이렇게 배치하는 거 안 돼. 그럼 사회를 배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치하는 건 돼? 또 이렇게 배치하는 건 돼? 그럼 사회를 배치하는 건 몇 가지 방법이야? 네, 사회를 배치하는 건 2가지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를 2가지 방법으로 배치하게 되면 자, 이렇게 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사회를 배치했어. 그럼 과학을 배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죠? 네, 과학을 배치하는 방법은 이제 한 가지인가요? 이런 거 맞나요?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어떤 과목들을 요일마다 집어넣을지 결정했다면 이것들이 막 순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순서를 막 바꿀 건데 수학 또는 영어는 1교시 했어야 돼? 그러면은 모든 경우의 숫자가 지금 얘가 몇이야? 6가지 방법으로 요일을 결정했고 그 속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배치하는 첫 번째 동그라미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배치할 건데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남은 3과목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야? 네, 3패고 6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거 배치할 겁니다. 똑같나? 어차피 영수 중에 1교시 배치할 거고 똑같나? 그러면 11을 3번 곱해야 되는 건가? 이게 모든 경우가 아닙니다. 요거는 문제가 구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6가지 방법으로 일단 요일만 결정하는 건 똑같아. 다만 1교시에 영수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럼 분모의 값은 423인가? 네. 6은 약분되죠. 24분의 12 2의 3승. 그래서 8분의 1인가? 답이 8분의 1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A, B, C 세 사람이 각각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숫자를 비교해가지고 한 개의 숫자가 다른 2개의 숫자의 합보다 크면 그때 한 개의 숫자가 나온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우승자가 없었을 때에는
두 번째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우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시행을 계속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4, 2, 1이 나오면 4라는 숫자는 나머지 두 개 숫자 합보다 크기 때문에 A가 우승자입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하지만 5, 2, 4가 나오면 5라는 숫자보다는 2, 4를 더한 게 크기 때문에 게임은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3번 이상을 해야지만 우승자가 나올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한 번 했을 때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의 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A가 우승자가 되든 B가 우승자가 되든 C가 우승자가 되든지 간에 3번 이상 해야지만 우승자가 나올 확률의 값을 구하라는 말은 한 번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 두 번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란 얘기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한 번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3명 중에 어떤 사람이 6이 나와서 우승하는 거.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 6보다 작은 숫자 나와야 돼? 6보다 작은 숫자가 뭐가 있는데? 1이랑 4. 1, 2, 2, 3까지. 3, 1, 4. 4, 1. 한 사람이 6이 나오면 나머지 두 사람은 10가지 방법으로 저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렇게 돼서 우승자가 결정되는 건가요? 5가 나왔을 때는 몇 가지야? 네, 6가지겠네요. 맞죠? 4가 나와서 우승하는 경우는 3이 나왔을 때 우승할 수 있어? 1.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2가 나왔을 때 우승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3명이서 주사위를 던졌잖아.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6의 세제곱이 216인가요? 네. 그 중에 우승자가 결정되는 건 몇 가지라고요? 20가지? 네. 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대. 네,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아, 네. A가 우승자일 때, B가 우승자일 때, C가 우승자일 때. 네.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한 번 던져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이네요. 약분했습니다. 한 번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하자고 했죠? 전체 확률을 1에서 빼자고요? 한 번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을 빼요? 또 뭐도 빼자고요? 뭐도 빼자고요? 두 번에서 우승자가 결정되는 거 빼자고요? 자, 1 빼기 8분의 15는 한 번 시행했을 때 우승자가 결정된 확률이었습니다. 지금 빼야 될 건 두 번 시행했을 때 우승자가 결정된 확률을 제거할 거죠? 두 번 시행해서 우승자가 결정된 확률은 뭔데요? 18분의 13으로 처음 시행했을 때 우승자가 결정이 안 돼서 한 번 더 시행한 거죠? 네, 그 다음이 18분의 5로 두 번째에 우승자가 결정되면 되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것만 산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못하는데 18 제곱하면 누구냐? 324? 네. 324분의 324 빼기 90? 65? 65. 빼기 못해. 빼기 좀 해봐봐. 124에 155를 69? 169? 맞아? 네. 네. 13의 제곱인데 13의 배수가 아니지. 약분 안 되죠? 위에 코는 네, 약분 안 됩니다. 답은 요게 답이네요.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밑에 거. 밑에 거? 흰색 공이 4개, 검은색 공이 3개, 노란색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임의로 한 개씩 차례대로 5개 공을 꺼냈을 때 흰색 공이 나올 때마다 빵점, 검은색이 나올 때마다 1점, 노란색 공이 나올 때마다 2점을 받습니다. 아, 읽으면서 까먹겠다, 야. 공 온다 해서 9개의 공이 있어. 9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한 개씩 차례대로 5개의 공을 꺼내려고 하는데 흰색이 나오면 빵점, 검은색이 1점, 노란색이 2점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3개까지 공을 꺼냈을 때 받은 점수의 합은 A. 5개까지 공을 꺼냈을 때 받은 점수는 B. 근데 3A-B1 확률을 3A하고 B가 똑같을 확률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점수가 빵점일 수 있나? 3번까지 꺼냈을 때도 빵점이고 5번까지 꺼냈을 때도 빵점 있는 게 가능해요? 흰색이 5개가 아니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A의 값이 1이면 B가 3. A가 1인 건 가능해? 3번까지 꺼냈을 때 1점인 거 가능해? 네. 5번까지 꺼냈을 때 3점인 거 가능해? 네. 그 다음은 아이씨 이게 어떤 상황이지? 흰공 3개, 노란 흰 3개. 일단은 3번까지 꺼냈을 때 1점이라네. 네. 그러면 흰색 공 2개 2개. 검은색 공 하나. 이렇게 뽑았으면 지금까지 1점인 거네. 그리고 앞으로 2번 더한 게 5번 한 거잖아. 앞으로 2점이 더 추가돼야 돼? 네. 2점이 추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노란 검은 공 2개를 더 뽑던지 노란색 하나 하고 흰색 하나 하고 검 2하면 된 거 맞아요? 검은색은 3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괜찮고 흰색은 4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우가 또 있나? A가 2였을 때는 B의 값은 6이라고요? 그럼 3번까지 꺼냈을 때 2점이어야 돼. 3번까지 꺼냈을 때 2점이려면 2개. 노란 거. 흰색이 2개? 네. 흰색 2개. 그럼 흰색이 하나, 검은색이 2개였을 때는 지금까지 2점, 앞으로 4점을 더 획득해야 돼? 네. 4점을 더 획득하려면 2번만 꺼낸 4점을 획득하려면 노란색만 2개? 흰색 2개, 노란색 하나면 지금까지는 2점. 근데 2개 꺼내가지고 4점이 될 수 없죠. 노란색 2개가 준비가 안 돼 있죠. 노란색은 다 2개밖에 없으니까 노란색 이미 하나 뽑았으니까 불가능하죠. 더 해야 되나? 3하고 9인 거 해야 돼? 9가 나올 수가 없는. 아, 9점 나올 수가 없어? 3.7점이 최고 점수네. 9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총다에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률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확률 구하겠습니다. 앞에 흰색 2개, 검은색 하나를 뽑았으면 좋겠다고? 3번 중에 2번이 아, 3번이 독립식 확률로 하면 안 되겠구나. 복구시키지 않는 거지? 네. 그럼 흰색, 검은색이려면 흰색, 검은색이 뭔데? 9분의 4, 8분의 3, 7분의 3인가요? 네. 흰색, 검은색? 현우가 반쯤 눈으로 개슴치라고 뜨고 있었는데 고개를 위로 흔들면서 이해된다고 하는데 이해된 거 맞아요? 그 다음은 흰색, 검은색 해볼게요. 흰색, 검은색 하고 있습니다. 흰색 9분의 4, 검은색은 8분의 3, 흰색은 7분의 검은색, 흰색 해보겠습니다. 검은색은 9분의 3, 흰색은 8분의 다시 또 흰색은 7분의 3인가요? 이거 다 똑같은 거 맞아? 분모 똑같고 분자의 값은 433, 433 똑같아요?
그럼 순서 바뀌는 경우로 세 가지만 하면 되겠네. 되신 거 맞죠? 네. 이제 추후에 검색이 2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분의 검색 3개 있으니까 6분의 2.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5분의 이건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죠. 검색이니까. 손이 안 가. 잠깐만요. 손이 안 간다. 6의 약분했습니다. 9도 약분했습니다. 이것도 약분했습니다. 70분의 1? 네.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앞에 건 똑같나? 9분의 4, 8분의 3, 7분의 3 곱하기 3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거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하나, 흰색 하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뽑을 확률이 6분의 2, 흰색 뽑을 확률은 흰색 뽑을 확률의 값은 6분의 2, 노란색 뽑을 확률은 5분의 2인가요? 똑같나요?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만 하겠습니다. 6분의 2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신 거 맞죠? 이거 산수 좀 하겠습니다. 산수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또 이것도 6도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2도 약분하지 말자. 70분의 4? 네. 맞음? 파란이. 왜요? 이거 잘못. 됐어요? 네, 70분의 4인 것 같습니다. 맞음?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마지막은 흰색 하나, 검은색 두 개입니다. 흰색 나올 확률의 값이 9분의 4, 네. 검은색은 8분의 3, 7분의 2,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네, 경우는 세 가지 있습니다. 흰색, 검은색, 검은색 순서 바뀌는 거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녀석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두 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바뀌는 거 의미 없습니다. 산수만 하겠습니다. 9 약분했고 8도 약분했습니다. 이씨, 이건 뭐야? 아이씨, 이러면 싫은데. 이건 예상보단 돌발 변수인데 어떡하지? 아이씨, 여기 나와 안 나와 이게? 나 못해. 뭘 곱해야지 통분되는데? 210? 3배, 2배? 210분의 17? 약분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또 풀어야기 몇 번이죠? 죄송해요. 별로도 없는 화장실. 네. 근데 그 사이에 모르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좀 없어요.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안 풀어서 없어요. 모르는 거. 네. 또 푸신 분들 중에는 모르는 거 없습니다.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똑똑한 척, 다 알고 있는 척 하면서 여기서부터 깔끔하게 수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이 네. 기억이 안 나. 녹화 안 했어. 우리 학원 애들이 아닌 딴 애들이 보고, 야씨, 저 학원은 뭐 이렇게 멍청이 들고 다녀? 이럴까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자, 아니, 전 그래서, 우리 틀렸다는 건 줄 알았어요. 자, 선생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도수 분포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 같아요? 근데 당연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자, 별량이라고 표현하는 건 점수 같은 거야. 빵점, 10점, 20점, 30점. 별량은 보통 x라는 문자로 사용합니다. 도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f로 표현합니다. 사람 대수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표를 작성하는 걸 우리는 도수 분포표라고 얘기합니다. 쌤이 여기다 x1, x2라고 쓸 건데 이걸 빵점, 10점, 20점이라고 상상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된 별량들이 있습니다. 빵점부터 100점까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개라고 하는 거는 위에 것들을 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래. 밑에 도수의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도수의 총합은 시그마 i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한 fi들인 것 같은데 f1, f2, f3, fn 더했다고요. 네. 도수의 총합의 값은 보통 대문자 n으로 표현합니다. 한 반의 전체 인원 숫자를 대문자 n으로 표현합니다. 도수의 총합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평균은 총점의 값을 사람 대리점으로 나누게 하는 거잖아. 평균 구하겠습니다. n분의 그럼 점수가 빵점인 애가 몇 명, 10점이 몇 명, 20점이 몇 명, 총점은 어떻게 구하죠? 위아래 곱한 녀석을 다 더한 게 총점인가요? 그럼 위아래 곱한 게 x, f 곱한 거잖아. 그걸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해야 되고 시그마로 쓸 수 있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FI. 이게 분자는 총점, 분모는 대괄 숫자. 이게 평균이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평균은 알파벳으로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평균은 민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m을 따가지고 와서 평균은 m을 씁니다. 자,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학교 3학년 때는 분산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우냐면 방금 전에 얘기 줬던 것 같은데 분산? 편차 제곱. 편차의 제곱들의 합을. 제곱의 합을. 평균이 에이. 분산입니다. 말로 기억해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훌륭하게도 또 이제 편차를 모릅니다. 네. 그래서 편차가 뭔지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빵점, 1점, 2점, 3점, 4점. 사람 더해 숫자가 뭐로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두 명, 한 명이라고 해볼게요. 점수, 사람 더할 숫자. 평균이죠. 좌우 대칭되면 평균값이에요? 도수의 값이 좌우 대칭되기 때문에 빵, 2, 6, 4를 더해요? 그럼 분자의 값이 몇이야? 18? 평균값인가요? 네. 평균값이 이어서 편차의 값을 쌤이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네요. 편차의 값은 별량에서 평균값을 빼준 녀석의 값이 편차값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값 빼겠습니다. 2를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차의 총합은 누구야? 편차의 총합이 진짜 0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인 편차는 1개, 마이너스 1인 편차는 2개, 빵인 편차는 3개, 1인 편차는 2개, 2인 편차는 1개 있나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빵인 이유는 음수값이 있기 때문에 양수음수 소거돼서 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3포도를 가지고 자료가 틀린 정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누구야?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는 1개,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건 2개, 빵을 제곱한 건 3개, 1을 제곱한 건 2개, 2를 제곱한 건 1개예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그걸 대괄 숫자 9개로 나눠주면 그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요? 이게 분산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러면 빵이 안 나옵니다. 빵이 나온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걸 잘 이해를 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써놓고 시작할까? 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여서
x1-m, x2-m, x3-m, xn-m이 편차들입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분산값 편차의 제곱의 평균값 구하려고 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값이 누구라고요? 문자로 써달라고. xi 마이너스 n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이야?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 마이너스 2 제곱한 게 몇 개, 마이너스 1 제곱한 게 몇 개, 빵 제곱한 게 몇 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 fi. 편차의 제곱의 값들이랑 각각의 도수의 값을 곱한 것들의 합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입니다. 그거를 대괄호 n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게 분산이고요. 되신 거 맞나요? 중학교 3학년 때는 분산을 한글로 분산이라고만 썼습니다. 이제는 6이에요. 6 이렇게 씁니다. 근데 6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게 이름이 뭐라고요? 시그마.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6을 이렇게 쓰잖아. 약간 시그마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구분하려고. 아니 문제 풀다가 6 시그마 나오면 어떡해. 그럼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약간 쓸 때 약간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약간 이 끝이 좀 더 많이 튀어나오게끔 그리는 편이 쓰는 편이에요. 자, 분산의 값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기합니다. 시그마 제곱이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절대값이고. 시그마는 항상 양수야. 네, 분수는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은 언제 양수값이 나와서 부태와 절대값 안 씌우고 우리는 시그마나 표준 편차나 분산은 음수가 절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값에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위에 거 쓰기 싫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전에 야 상대도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거든? 상대도수의 값은 뭐랑 똑같다고 했어? 확률이요. 네, 상대도수의 값은 확률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면 상대도수라는 거는 x2의 상대도수는 누구야? n분의. n분의 f2라고? 네. 전체 애들 다리 숫자 중에 특정한 별량의 인원수가 상대도수라고? 그걸 확률이라고 쓸 거라서 n분의 f의 값은 pi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된 거 맞나요? 네. 자, 이제는 하려고 하는 게 뭘 하려고 하는 중이냐면 이 챕터가 확률 분포라는 챕터거든? 네. 선생님이 확률 분포표로 넘어가려고 해. 여기까지가 중3 때 배웠던 건데 선생님이 시그마만 표기만 사용해서 표현한 거고요. 중3 때 배웠던 거에 이제 살을 보태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걸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수 분포표는 도수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표고요. 확률 분포표는 확률의 분포 상태를 표현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확률의 값을 써야 됩니다. 위에는 도수 분포표에서는 점수를 별량이라고 표현하고요. 확률 분포표에서는 점수를 변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점수는 x1, x2 이런 것들이 점수인데 확률의 값은 p1, p2 이런 것들이 확률인가요? 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는 뭘까요? 아니, pi. 네, 확률의 총합의 값은 언제나 1 나옵니다. 확률의 총합의 값은 1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어?
n분의 fi는 pi라고 상대도수의 값은 확률이라고 시그마는 실수배된 거는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 시그마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들어갈 수 있거든. i란 변수가 없는 녀석의 값이 n분의 1인가요? n분의 1은 i가 없습니다. 실수배입니다.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면 n분의 fi만 pi로 바꾸면 되겠네. n분의 fi를 pi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평균값이 누구라고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 자, 선생님이 이렇게만 쓰면 이게 뭐라고? 네, 확률의 총합 1이라고요? 그 앞에 지금 xi가 있다고요? 그럼 이건 평균이라고요? x의 평균. 쓸 때는 시그마 pi, 읽을 때는 한글로 평균이라고 읽을 거예요. 시그마 pi는 한글로 수식을 우리말로 받으려야 되거든? 가운데 xi가 있으면 이거는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쓸 때는 시그마 pi, 읽을 때는 평균입니다. 가운데는 xi의 평균입니다. x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엄마가 아침밥을 7일 중에 3일 정도 아침밥을 해줬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너희가 내일 아침에 아침밥 먹을 가능성은 뭐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먹었던 월요일 시작. 아니 여태까지 엄마가 일주일 중에 3일 정도 밥을 해줘 아침밥을 평균적으로 내일 그럼 7분의 3의 확률로 밥을 먹을 걸로 기대할 수 있지 않냐? 그치? 확률은 probability 가능성이라는 거의 다른 표현은 expectation 이런 거 아닌가? 가능성을 가지고 다음을 기대하는 거 아닌가? 자, 평균적으로 어떠했으면 앞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이럴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 이건 평균, 이건 기대값입니다. 쓸 때는 시그마 pi, 읽을 때는 평균, 가운데는 x의 평균, 가운데는 x의 평균입니다. 어이씨, 내가 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이해된 거 맞나요? 두 번째 것도 pi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n분의 1값 앞으로 나간 다음에 시그마 수로 들어가면 이게 pi로 바꿀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분사는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pi, 쓸 때는 시그마 pi, 읽을 때는 평균.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xi 마이너스 이게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쓴 건 이름이 뭐야? 네, 편차의 제곱이죠, 이름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아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빨간색이 편차의 제곱. 시그마 pi 읽을 때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게 지금 분산인데 분산의 값은 분산은 다양성과 관련된 표현이거든. variabl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거기서 v를 따가지고 올 거거든. 이거는 x의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x의 분산값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분산은 vx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대값과 평균은 똑같고요. 이건 둘 다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꼴랑 루트만 씌우는 거 아닌가? 네. 표준 편차는 방금 전에 있던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 루트만 씌우는 겁니다. 그게 시그마고요.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표준 편차는 표기할 때 시그마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별거 없는데? 그치? 자,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
좀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게 여기다 쓰지 말고 밑에다 써야 되겠다. 요것만 설명하면 이제 좀 더 완벽해질 것 같거든? 자, 분산값은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편차의 제곱 요거잖아 지금. 전개했습니다. xi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xi 제곱인가?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값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따로 썼습니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실수배 i가 없는 2m은 내보내겠습니다.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 pi 마지막에 xi 제곱은 밖으로 못 나갈 마지막 잘못 쓴 거지 선생님이. m제곱인가요? 맞아요. 네. m제곱은 앞으로 실수배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i가 없으니까요. 시그마 i 값이 1부터 n까지 PI니까. pi 그 중에 얘가 누구야? x의 평균인가요? x의 평균? m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누구라고요? 확률의 총합 1이라고요? 이건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그러면 앞에 거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다음 거는 m제곱이라고요? 네. 이건 이름이 뭐야? 아닌데. 아까 전부터 이름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건 x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거는 x의 제곱의 평균. 이거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게 분산입니다. 그럼 분산은 우리가 지금 이걸 증명한 거네? 분산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는 분산값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고 뒤에 거는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산수량이 되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변수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게 되면은 이거는 산수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밖에 안 배웁니다. 왜? 증명이 까다롭거든. 증명이 시그마를 이용하지 않는 증명이 좀 더 까다로워서 그래도 중학교 때는 증명하지 않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만 가지고 풀고요. 이제부터는 변수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여태까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 파트 여러 번 공부하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 선생님, 제평제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네요? 그래서 제평제로 기억할래요. 안 그러면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 굳이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공식이 헷갈린다면. 자,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아까 전에 x의 평균의 값은 x를 집어넣고 앞에 2라고만 쓰면 된다고요? 그 x의 평균이라고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아니 x의 평균은 이렇게 쓰겠다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어떻게 쓸 수 있냐고. 마이너스 3의 제곱. xi를 x라고만 쓸 거야.
저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니까 저것도 분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건데? E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네. 기대값하고 평균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항해가지고 정리하는 정도는 거저먹기지 뭐. 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분산값을 구할 때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값을 제곱한 걸 많이 사용해. 이제부터 이걸 많이 사용할 건데 시험 문제가 혹시 니네한테 야, 변수의 값을 제곱한 거의 평균이 누군지 구해 라고 한다면 분산의 값이랑 평균의 제곱의 값을 더하면 되겠네? 우리는 여기다 숫자 대입하는 거 엄청 많이 할 건데 나올 때마다 맨날 이거 설명해주고 있자면은 선생님도 빡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통 서너 번까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면 욕할 수도 있어요. 욕해도 이해하세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있었나요? 아니요. 다 이해되죠? 문제 없죠? 네. 지금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산 확률 변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들이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의 값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x라고 한다면 그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확률을 이때 가까이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확률을 표현하는 축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이건 띄엄띄엄 점을 찍을 수밖에 없겠네. 왜냐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이게 확률의 그래프입니다.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요.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x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고 여기가 확률인데 이게 확률을 표현한 그래프야. 그럼 y는 2x라는 직선 아니야? 그 중에 a서부터 b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내 말 이해되시나요? 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점으로만 그림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실선으로 그래프를 갖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x의 값이 연속된 실수니까 이산 확률 변수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특정한 범위 속에 있는 모든 실수야. 그때 이산 확률 변수를 그림을 그리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점만 찍게 되는데 이 녀석을 이것도 함수 fx거든. 이것도 함수 fx인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이 점은 우리가 이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fx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해. 실선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질량과 밀도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야. 번역할 때 직역해서 그래. 영어식 표현을 우리에 맞게끔 의역을 해서 표현하면 좋은데, 영어 표기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를 직역해와서 그래. 그런데 용어를 아직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 비싼 말 언제 한 번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비싼 뉘앙스의 말을 저번 수업할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난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점으로 표현한 거는 확률 질량함수, 실선으로 그린 녀석의 값이 확률 밀도함수, 이산 확률 변수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들, 연속 확률 변수는 특정한 범위 사이에 있는 연속되는 실수의 값들입니다. 그 중에 일단 우리는 먼저 이산 확률 변수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겁니다. 현재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 그래도 문제는 몇 개 풀어볼까? 지금 이산 확률 변수, 확률 질량함수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이거 하면 수업 끝나려나? 배가 고프다. 다음 수업 있죠. 왜 배가 고프지? 아까 라면 먹었는데? 아침에 빵도 먹었는데? 하루 종일 빵하고 라면하고. 아침에 와이프가 아침밥을 안 해주더라고. 너무 일찍 나와서 새벽 5시 나왔거든. 어떤 새끼들 와서 공부하라고 내가 아침 일찍 왔는데, 어떤 새끼들 둘 다, 한 새끼는 10시에 오지 않나, 한 새끼는 안 오지 않나, 그럴 거였으면 집에서 아침밥 먹고 느긋하게 나왔지. 8시부터 와가지고 히터 틀어놨는데, 쌍놈 새끼들. 자, 불량품이 3개 들어있는 10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의 제품을 택하려고 합니다.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세요. 두 번째,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세요. 두 번째 문제 더 풀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X입니다. 3개 제품을 뽑을 때 불량품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불량품 빵개 나온 게 가능해요? 네.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고, 4개 나올 수 있나요? 3개까지 뽑을 거니까 불량품 4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량품은 또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률 총합의 값은 1인 것도 알겠습니다. 불량품이 빵개 나오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지? 불량품이 빵개 나오려면 10개 중에 3개 뽑는 행동을 할 건데, 정상 제품 중에서만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불량품이 하나 있을 확률은 뭔데?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70. 불량품 3개 중에는 하나 뽑고 정상 제품 7개 중에는 이런 거 맞나요? 계산해볼까? 10시 3의 값은 120 외우고 있죠? 7시 3의 값은 220. 네, 30. 자, 120분에 63. 불량품이 2개 있을 확률이 뭐야? 30. 70. 몇이에요? 120편에 20. 마지막 거 안 구해도 되겠네? 불량품이 3개 있을 확률은 120분. 1이야? 다 더하면 분자의 값이 120 맞아? 네. 약분도 해보자. 약분하면 안 되겠다. 약분하면 안 이뻐지겠다. 약분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쓰려고. 아무튼 이거 쓰면 되겠네요. 쓰는 건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거의 답 때문에 첫 번째 거 확률 질량 함수라며. 확률 질량 함수라는 녀석은 보통 fx라고 씁니다. 불량품이 적으면 빵개, 많으면 3개까지 가능한가요? 네. 그런데 x개의 불량품이 있을 확률값을 표기하는 거야. 10개 중에 3개를 뽑으려고 하는데 불량품 3개 중에서 x개를 뽑았으면 정상 제품 7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요? 3-X개. 요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정의역은 표기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다 숫자 대입해서 계산한 게 각각의 확률이었던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 문제 더 풀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을 첫 번째, 모든 확률의 값은 항상 0과 1 사이는 임의의 값입니다. 확률의 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절대 확률이 아닙니다. 음수값은 확률이 될 수 없습니다. 확률의 총합의 값은 항상 1입니다. 성질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꼴랑 문제는 야 확률 다 더해서 1 나오는 거 알아?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확률 질량함수 드리겠습니다. 확률 질량함수의 값을 드렸을 때 K의 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확률 변수 X가 1 나올 확률의 값은 뭐죠? 확률 변수 X가 1 나올 확률의 값이 뭐냐고요? K분의 1? 2 나올 확률의 값은? 5 나올 확률은? 확률 변수의 값은 1부터 5까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K의 값이 누군데요? 1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 더했더니 K분의 따라서 K 값은 2일 때, 3일 때, 4일 때 확률을 요구한 거죠. 이건 이상확률 변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표현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다 더한 게 누군데요? K분의 25, 2 플러스 중위호가 조심해요. 5분의 3. 문제 레벨들이 아주 쉽네요. 자, 시간 애들이 안 오네. 중3 애들이. 중3 애들이 안 오는 관계로 조금만 더 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 아, 소리 들렸다고요? 안 들리는데? 애들 안 오는데? 자, 남자가 다 해서 4명 있습니다. 여자는 3명 있습니다. 남녀 7명 중에 3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때 뽑힌 남학생의 숫자를 확률 변수로 잡겠습니다. 뽑힌 남학생이 몇 명까지 가능한데? 4명. 아니 3명. 3명이 없어. 뽑히는 남학생은 빵명 가능해? 2명? 3명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확률 질량함수부터 먼저 구할래. 확률 질량함수는 fx라고 쓰겠다고? 남학생의 x명일 확률값이 뭐지? 7명 중에 3명 보면 작업 중에 4x 여자애들은 3-x 단 x의 값은 0 이상. 여기다가 지금 0대2번 것부터 이제 쓰기만 하면 되네. 제일 처음에 0대2 하겠습니다. 73의 값은 35라면서요. 0대2 했더니 1? 1대2 했습니다. 4 곱하기 2, 4 곱하기 3? 2대2 했습니다. 4C 6, 3C 1, 3? 마지막 건 계산 안 해도 되겠네.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지금까지 31이야? 15분의 4. 문제는 한 명 이상이 뽑힐 확률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제외하면 돼요? 35분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